1979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체중 2,900g 여가로 태어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에릭 클랩튼, 이글스 등 일본보다는 외국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낯가림이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바로 도모토 코이치. 한편 코이치가 태어난 해이 4월 10일 일본 나라현에서 또 다른 도모토가의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이란 뜻으로 붙여진 그의 이름은 츠요시. 어렸을 적 마이클 조던을 동경하던 이 아이는 농구부에 들어가 매일 골을 넣는 연습을 했습니다. 도모토란 성은 일본에서도 정말 희귀하거든요. 같은 나이에 도모토란 이름을 가진 두 아이. 이 둘의 우연은 비단 이름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츠요시와 코이치는 모두 히카루 겐지의 콘서트에 초대되게 되는데 당시 인기 아이돌이었던 히카루 겐지의 콘서트에 1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년들이 초대받게 된 사연은 바로 누나. 소년대 팬이었던 코이치의 누나와 히카루 겐지의 팬이었던 츠요시의 누나가 직접 자니스 사무소로 자신들의 동생의 이력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1991년 5월 5일에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코이치와 츠요시는 서로를 알게 됩니다. 같은 성, 같은 나이의 두 소년이 누나의 손에 이끌려 자니스에 지원하게 된 것도 엄청난 우연인데 이들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콘서트에 초대되었지만 코이치도 츠요시도 모두 연예계엔 흥미가 없었는데 츠요시는 농구에 열중할 생각으로 가득했고 코이치 역시 자니스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지만 2, 3일 간만이라도 맡겨달라는 자니스의 제의에 둘은 함께 사무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킹키키즈의 시작이었죠. 둘이 사는 곳은 일본의 칸사이 지역이었고 자니스 사무소는 도쿄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과 같은 느낌인데 이 두 아이는 평일은 중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엔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물리적인 거리에 얼마 안 되어 도쿄로 상경해 합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합숙소에는 훗날 토키오의 멤버가 되는 나가세 토모야, V6의 이노하라 요시히코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중딩밖에 안 된 10대가 집을 떠나 평일엔 학교, 그리고 남는 시간은 연습생 생활을 해야 했지만 같은 처지, 진짜 동료가 생긴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크게 기뻤다고 합니다. 매일 이어지는 레슨은 힘들었지만 공부보다는 춤이 즐거웠고 합숙소에 돌아와서도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곤 했는데 이 자니스의 연습생들은 선배들의 무대에서 백댄서를 하면서 점차 자신들을 증명해가기 시작합니다. 코이치와 츠요시는 히카루 겐지의 콘서트에서 첫 무대에 서게 됐는데 주인공인 히카루 겐지가 등장하기 전 스테이지의 한가운데 양동이를 가지고 가 그 자리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절대로 물을 흘리지 말라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10대 소년은 물을 쏟아버렸고 이 때문에 히카루 겐지의 멤버가 무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죠. 연예인이라고 하기엔 멀고 10대 중딩들이라기엔 애매해진 풋풋한 연습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한창 잘 나가던 게 바로 스마프. 츠요시와 코이치는 회사 선배인 스마프의 백댄서로도 춤을 추게 되는데 밤톨 같은 아이들의 귀여운 정체성 덕분인지 1992년 연말 가요제인 홍백가합전에서 스마프의 백댄서로 나왔을 때는 칸자이 보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칸자이 보야는 관서지방의 얼라들 이런 느낌인데 선배들이 모두 멋진 명문 그룹명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 너무 촌스러워 몹시 당황했다는 후문이죠. やっぱ光源氏ね。そうね。スマップ。だからアルファベット的なニュアンスとか。君らやってあれやん AKB48 やろ。コンサートライブとかでもさ AKB48 みたいなやってるやん。これやったらさ関西おやー。堂本剛です。皆さんこんばんは、堂本光一です。今日は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みんな応援よろしく。 다행히도 정식 그룹명은 나중에 칸사이 보야가 아닌 킹키키즈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자니스 아이돌들은 CD 데뷔를 해야 정식 데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킹키키즈는 데뷔 전에 드라마 출연을 하고 무도관 공연을 하는 등 자니스의 홍황기에 힘입어 큰 인기를 누립니다. 특히 킹키키즈의 인지도를 크게 올려준 건 1994년에 방영된 드라마 인간 실격, 명문 사립 중학교를 무대로 따돌림, 동성애, 아버지의 복수 등을 다룬 드라마인데 초반에는 시청률이 낮았으나 서서히 시청률이 올라서 마지막 회에선 28.9%를 기록하는 등 초대박을 칩니다. 여기서 츠요시와 코이치도 배우로서 열연을 펼쳤는데 드라마의 인지도와 함께 킹키키즈의 인지도도 크게 올라갔죠. 킹키키즈의 대표 드라마
드라마로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소년탐정 김전일. 명탐정 코난과 함께 일본 추리만화의 양대 산맥이라는 긴다이치 소년의 사건부를 드라마화한 작품인데 츠요시는 1995년부터 이 드라마에서 긴다이치 하즈메 역할을 맡아 열연을 합니다. 평상시에 허당스러운 면모를 보이지만 추리할 때는 침착한 모습을 잘 연기해내며 원작 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썸머 스노우, 모토카레 33분 탐정 등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면서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무소에 드라마마다 히트를 하면서 걱정 없이 보였지만 막상 둘은 우리 데뷔를 할 수 있긴 할까란 고민이 끝없이 들었다고 해요. 이러다가 CG도 안 나오고 데뷔를 못하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사무소는 킹키키즈를 불러 뜬금없이 내일 데뷔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本当昨日突然送っていただいてね本当にびっくりしております。僕らは結構いろいろ今までやらせていただいてたんでライブもねなかなかこういうね話を聞かなかったんですよ。 CD デビューないんじゃねえかとかなって言って2人で言うてたことがあって、指はそんな小さな石で未来ごと振り渡す君が悲しい。 본인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내일자 데뷔 소식에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게 1997년 7월 21일 킹키키즈는 싱글 유리의 소년과 앨범 에 아르밤으로 드디어 정식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성적은 역시나 대박이었습니다. 오리콘 첫 등장에 1위를 획득했고 바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무려 262만 장의 싱글을 출하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발매한 싱글이 차례차례 오리콘 1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보입니다. CG 데뷔를 미뤘던 게 이상할 정도로 성공 가도는 계속됐는데 데뷔 후 싱글을 무려 13곡 연속으로 오리콘 1위를 기록시켰고 이 기록은 기네스로부터 인정이 되어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네스 음악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자니스란 이름에 시기를 잘 타서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은 남다른데요. 둘 다 작사 작곡을 하기도 직접 악기를 다루기도 하는데 코이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작사 작곡을 했다는 선입견 없이 곡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K-디노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킹키키즈의 싱글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2000년은 21살의 나이에 일본 제국극장 최연소 좌장으로 발탁되며 뮤지컬 세계에도 입문하게 되는데 제국극장은 1991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최초의 서양식 연극 극장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선 유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거든요. 당시에는 웬 애송이가 왔냐는 비아냥도 많았지만 코이치의 등장 이후 80만 통의 티켓 응모가 쇄도했고 이 중 대면 방식으로 판매된 티켓은 15분 만에 매진시키며 영향력을 보였습니다. 코이치가 좌장과 주연을 맡은 쇼크 시리즈는 2024년 11월 29일 24년간의 역사로 막을 내릴 때까지 총 2128회를 상연하며 37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츠요시 역시 음악적으로 열정적인데 개인 기타를 30여 개, 그 외에도 앰프랑 이펙터 등 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2015년 5월에 발매된 음악 잡지에서는 아이돌이 아닌 기타 플레이어로서 솔로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아라시의 니노미야 카즈야, 카툰의 카메나시 카즈야 등 후배들에게도 직접 만든 곡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자니스 아이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 이들 하면 빼먹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ボアさんに質問です。準備ですか？はい。第1問。君的に言わせてみると苦手なものってあります？言葉遣いの悪い女の子かな。よし、かっこいい今の剛さん苦手なものあります？そうだね、言葉遣いの悪い編集者かな。 자신들의 이름을 따 만든 도모토 쿄다이란 음악 예능인데 인기를 끌며 2004년 10월부터는 신 도모토 쿄다이로 리뉴얼해 레귤러화 되었는데요. 하마사키 아유미, 우타다 히카루, 아무로 나미에 그리고 당시 일본 활동을 했던 보아 등 당대 인기 가수들 외에도 우에토 아야, 다케우치 유코, 타무라 아츠시 등 배우와 예능인을 가리지 않고 유명인들이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코이치와 츠요시의 주거니 받거니 토크와 만담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은근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게스트가 스튜디오 어딘가에서 나오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는 도모토 일문일답이란 코너와 타카미자와 상이 곡 해설을 하는 도모토 베스트 히트 타카미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프로의 마지막은 꼭 게스트와 출연자가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마무리하는데, 평소는 말을 잘 안 하는 타입이라는 코이치지만 온에어 사인만 켜주면 사회자가 되어 몸을 쓰기도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면서 게스트를 편하게 해줬고, 치요시 역시 코이치의 개그를 받아치며 신선한 드립을 치곤 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 시간 킹키키즈와 함께한 키쿠치 프로듀서는 코이치는 프로듀서로서 특화되어 왔습니다. 대본을 미리 보고 단 몇 초간의 씬들을 캐치하면서 출연자의 행동이 뜨면 여기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나의 이끌림으로 인해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되어버린 킹키키즈.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프로그램 어시스턴트이자 때로는 백댄서로 감을 다져왔고 가수이자 배우로서도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왕성하게 활동한 뒤 각자 솔로 활동을 하며 각자의 스타일을 빛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4년 1월엔 치요시가 인기 아이돌 모모이로 클로버 Z의 모모타 카나코와 결혼한 것을 알리며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고, 코이치 역시 배우 사토 메구미와 10년에 걸쳐 교제 중이라는 열애설이 터지면서 이제는 각자의 사적인 라이프도 즐기고 있는 듯한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